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문천재 65-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닛 65 병렬편 남아있는 기출문장 901번부터 910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습하시는데 조금 어려우셨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 오늘 저와 함께 보충해 보시죠. 준비되었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901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세 줄짜리네요. 관련된 표현도 많습니다. latest는 최근에, uncover는 밝혀내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자, cover가 덮다고요. 어는 부정 반대의 뜻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덮은 것을 걷어내는 거기 때문에 밝혀내다라는 의미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ascinating은 흥미로운, connection은 관련성, pregnant는 임신한 형용사입니다. after birth, 출생 후라는 덩어리 표현으로 챙겨가시죠. The latest science is uncovering fascinating connections between what moms eat while pregnant and what foods their babies enjoy after birth. 최신 과학은 흥미로운 관련성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엄마가 임신 중에 먹는 것과 어떤 음식을 그들의 아이가 출생 후에 즐기는지 사이에. 자, 직역은 일단 이렇게 해드릴게요. The latest science가 주어, is uncovering이 현재 진행형으로 동사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ascinating connections가 목적어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between이 보입니다. 그러면 A and B의 구조를 예상해 보시죠. 뒤에 갔더니 and가 있습니다. 그러면 What moms eat while pregnant가 A가 되겠고요. What foods their babies enjoy after birth가 B가 되겠죠. A에 포함되어 있는 이때 what은요. 것으로도 해석해도 되고 무엇으로도 해석해도 되기 때문에 얘가 관계대명사 what인지 의문사 what인지는 구별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둘 다 되는 경우는 이거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what의 경우에는요. 명사와 연결이 돼서 무슨 또는 어떤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의문 형용사로 보셔야겠죠. 자, 그리고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What moms가 주어고요. 이 동사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잘 보시면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자, while이라는 접속 다음에 형용사가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원래는 while 맞죠? They are pregnant였어요. 여기에서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고 남겨둔 것이고요. 주어 생략하고 얘를 being으로 만들었는데 이 being이 생략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while pregnant가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문 형용사 명사 있고요. Their babies 주어, enjoy 동사, after birth는 출생 후라는 덩어리 표현을 가시라고 그랬죠. 자, 분석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최신 과학은 아주 흥미로운 관련성을 밝혀내고 있는데 어떤 관련성이냐면 엄마가 임신 중에 먹는 것과 아이가 출생 후에 어떤 음식을 즐기는지 사이에 아주 매우 흥미로운 관련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흥미로운 관련성을 밝혀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출문장도 이미 살펴본 적 있고요. 자, 구조 전체적으로 보시는데 집중하시죠. 902번 It turns out that은요. 뭐뭐으로 드러나다는 얘도 구문, 그냥 하나의 패턴으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It turns out that 뭐뭐으로 드러나, that 이하라고 드러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혹은 that 이하라고 판명이 되다. Literally는 말 그대로, program은 프로그램화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도 가능합니다. perform은 수행하다, 기능하다, negative 부정적인, neutral 중립적인, positive 긍정적인. 부정적이고 중립적이고 긍정적. 아, 이거 중요한 표현들, 좋은 표현들 한꺼번에 나왔네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챙겨가시죠. It turns out that our brains are literally programmed to perform at their best, not when they are negative or even neutral, but when they are positive. that 이하 이미 드러납니다. 우리의 두뇌가 말 그대로 수행하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음이 최상의 상태에서 그들이 부정적일 때가 아니라 혹은 심지어 중립적일 때가 아니라 그들이 긍정적일 때. 큰 구조를 보셔야겠네요. It turns out that
뭐뭐으로 드러나다, 뭐뭐 이미 드러나다, 뭐뭐으로 판명되다 이렇게 보시라고 했고요. 그 안에 주어, 동사 다음에 과거분사까지 연결이 돼서 수동태가 되겠고요. 그 뒤에 투부정사가 연결이 돼 있는 상태 전치사 명사. 자, 그리고 이걸 보셔야겠죠. not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접속사 절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죠? 자, 여기까지 가고요. 그래서 not A but B 구조를 보셔야겠네요. 자, 그러면 얘를 싹 한번 지우고요. When they are negative or even neutrally A 자리에, when they are positive가 B 자리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부사, 절이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나의 법비니까 A가 아니라 B인 이렇게 의미 파악하셔야겠죠. 자, 앞에서부터 다시 갈게요. 대이하인 것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두뇌는 말 그대로 최상의 상태에서 기능 수행하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것이, 그들이 두뇌가 부정적이거나 심지어 중립적일 때가 아니라 긍정적일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두뇌도 긍정적인 상황에서 최상으로 기능하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부정적이거나 심지어 중립적인 것도 좋지 않은 겁니다. 긍정적인 면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903번. 자, suggestion은 제안이란 뜻의 명사고요. virtue는 미덕이 되겠습니다. 자, midpoint는 중간 지점이고요. 얘가 철학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용어 중용이라고 합니다. 자, 한쪽으로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간 지점 중용. generous는 관대한, stingy는 인색한, recklessly는 무모하게가 되겠습니다. Aristotle's suggestion is that virtue is a midpoint where someone is neither too generous nor too stingy, neither too afraid nor recklessly brave.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안은 미덕이란 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용은 누군가가 혹은 어떤 사람이 너무 관대하지도 너무 인색하지도 않은 그 지점, 혹은 너무 두려워하거나 무모하게 용감하지도 않는 그 중간 지점이라는 겁니다. 자, 직역과 의역을 살짝 포함했네요. 구조 볼게요. Aristotle suggestion. 예, Aristotle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말합니다. 철학자지요. 전체가 주어, 동사, 비동사 다음에 대절이 보어 자리에 쓰여 있는 상태고요. 대절 안으로 들어가면 virtue가 주어, 비동사, 그리고 명사, 보어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만 다시 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안은 미덕이란 중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고요. 조금 의역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미덕이란 중용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가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컴마 다음에 where가 있습니다. 자, midpoint 중간 지점이라는 일종의 장소 개념의 명사 다음에 관계대명 관계 부사 where가 계속적 용법으로 쓰여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미덕이란 중용입니다. 그런데 중용은 누군가 혹은 어떤 사람이 그 뒤에 neither nor 보이고요. 그러면 얘가 A, 얘가 B. 자, 컴마 다음에 다시 neither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nor가 보여요. 이 안에 다시 A, 다시 B가 되겠죠. 자, 앞으로 살짝 가시면 주어 비동사 나왔습니다. 자,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보어가 A 자리, 또 형용사 보어가 B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건데 to 지나친, 너무 과도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부사 to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구조죠. too generous, too stingy 같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나서 neither 다음에 마찬가지로 someone is too afraid nor recklessly brave인데 마찬가지로 형용사 두 개가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선생님 얘는 to가 아닌데요. 자, 그런 게 아니라 형용사가 핵심 포인트가 되어서 보어로서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구조 파악이 됐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안은 미덕이란 중용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중용은 어떤 사람이 너무 관대하거나 너무 인색하지 않은, 너무 관대하지도 너무 인색하지도 않은
중간 포인트. 그리고 너무 두려워하거나 무모하게 용감하지도 않은 그 중간 지점. 중용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미덕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안하거나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옛날이니까 말했다고 보셔야겠네요. 자, 전체적으로 의미 파악됐고요. 구조 파악에 집중하시죠. 904번 factor는 요인, determine은 결정하다, belong to는 어디에 속하다, certain은 어떤 또는 확실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로 쓰일 수 있고요. culture, 문화, society는 사회가 되겠습니다. Many factors determine what we should do, either because we are members of the human race or because we belong to a certain culture and society. 많은 요인들이 결정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인류의 구성원이기 때문이거나 우리가 어떤 문화와 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이거나. 자, 직역 여기까지 해드립니다. Many factors가 주어, determine이 동사고요. 그리고 나서 what we should do가 determine의 목적으로 쓰였는데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뭐 둘 다 의미는 가능할 것 같은데 것이 더 적절해 보이긴 해요. 의문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구별할 필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either or 등위 접속사고요. A 자리에 because 절이 들어가 있고요. B 자리에도 because 절이 대등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A로 갈게요. 자, we are members of the human race because we belong to가 하나의 덩어리인데 belong은 어디에 속하다예요.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한 방에 묶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요인들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결정한대요. 이 둘 중에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구성원이기 때문이거나 혹은 우리가 어떤 문화와 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건데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 이유로 많은 요인들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결정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떤 특정한 문화나 사회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회와 문화에서 통용되는 그러한 요인들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일정 부분 결정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큰 구조 다시 한번 또 보시죠. 이번 유닛은 큰 구조를 보시는데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905번. personality는 성향 또는 성격, sense of responsibility는 책임감이 되겠습니다. 책임의 감각이니까 그래서 책임감이에요. fact는 영향을 미치다, relationship 관계, hobby 취미, ability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Your personality and sense of responsibility affect not only your relationships with others, your job, and your hobbies, but also your learning abilities and style. 당신의 성향과 책임감은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당신의 직업에, 그리고 당신의 취미에 뿐만 아니라 당신의 학습 능력과 스타일에도 이렇게 가셔야겠네요. Your personality 주어 and sense of responsibility도 주어입니다. 그럼 얘가 1번 주어, 얘가 2번 주어로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여기까지가 주어 그리고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not 언니가 아니죠. not only죠. 언니 아닙니다. 자, not only 그리고 나서 보니까 your relationships 전치사 명사가 이렇게 덩어리로 묶여 있는 상태죠. comma your job, comma and your hobbies가 되겠습니다. not only의 1번, 2번, 3번이 엮여 있는 건데 사실 not only는요. 이 affect라는 동사 다음에 들어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 affect의 목적어로 your relationships with others 하나, your job 두 번째 그리고 your hobbies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not only와 짝을 이루어서 but also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나서 your learning styles and learning abilities and style은 한 번에 묶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까지가 A 그리고 얘가 B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구조 파악은 됐습니다. 당신의 성향과 책임감이 다른 사람들의 관계, 직업, 취미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학습 능력과 스타일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affect의 목적어 덩어리가 A 자리에 그리고 또 B 자리에도 이 affect의 목적어가 이렇게 덩어리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큰 틀에서 나론니 A 버돌소 구조 보시고요. 906번입니다. 자, consequently는 결론적으로, realize는 깨닫다, impact는 영향을 미치다, impact가 되겠죠. 자, aspect는 측면. Consequently, if people want to live the life of their dreams, they need to realize that how they start their day not only impacts that day, but every aspect of their lives. 결과적으로 만약에 사람들이 삶을 살고자 하면 그들의 꿈의, 즉 그들이 꿈에 그리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전체적으로 묶어서 갈게요. 그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루를 시작하는지가 그날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consequently 부사 되겠고요. 접속사, 주어, 동사, 목적어로 투부정사 나와 있고요. live의 목적어로 the life, 전치사, 명사, 주절의 주어, 동사, to realize가 목적어고요. 자, 그리고 나서 to realize의 목적어로 접속사, 대절이 큰 틀에서 이렇게 있고 이 안으로 들어가시면 다 이것도 중요한 거 나왔네요. 의문사 절이 문장의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고요. 문장의 주어가 아니죠. 대절 속에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not only but also에서 also가 생략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impacts that day가 A, 그리고 every aspect of their lives가 B가 되겠습니다. 근데 A와 B의 구조가 살짝 달라 보이긴 하네요. 여기에는요, impacts가 생략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우리가 독해하는 과정에서 만났을 때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아니고요. Not only impacts that day, but also impacts every aspect of their lives인데 알 수 있어서 생략했다라고 보시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그들이 꿈에 그리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사람들은 that 이하를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는지가 그 날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는 것이 그날 하루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영향에 걸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니까 긍정적으로 아주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해라라는 의미를 말을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전체적인 구조 또 보시죠. 제가 구조를 보라는 말 정말 많이 하네요. 이번 시간 그리고 지난 시간과 연결해서. 자, make an impact는 어디에 영향을 끼치다. impact 자체가 영향을 끼치다라는 뜻의 동사로 쓰일 수 있는데 얘가 make라는 동사와 연결해서 이런 표현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impact가 명사로 쓰면 그때 전치사 on과 어울려야겠네요. 어디에 영향을 끼치다. virtually는 사실상, considerable은 상당한, 많은 이란 뜻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Study the lives of the great people who have made an impact on the world, and you will find that in virtually every case, they spent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alone thinking. 위대한 사람들의 삶을 연구해 보세요. 세계에 영향을 끼친. 그러면 당신은 that 이하를 알게 될 겁니다. 사실상 모든 면에 있어서 그들은 상당량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혼자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study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 명령문이고요. 목적어, 전치사, 명사. 그리고 나서 관계대명사 후가 나와 있네요. 근데 동사가 바로 나왔으니까 얘는 주격이 되겠죠. 동사가 현재 완료로 되어 있네요. 그 뒤에 목적어, 전치사, 명사까지 의미 덩어리로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세요. 명령문 and가 나와 있습니다. 얘는 그러면으로 해석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you will find입니다. 자, find의 목적어로 대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네요. 자, 안으로 들어가면
in 명사까지 가시고 주어 동사 spend의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목적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얘와 연결이 돼서 목적어 ing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상당한 양의 시간을 혼자 생각하면서 보냈다. 의미 파악은 이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죠. 위대한 사람들의 삶을 연구해 보세요. 혹은 공부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 세계에 영향을 끼친 위대한 사람들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사실상 모든 측면에 있어서 그들은 상당량의 시간을 혼자 생각하면서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친 위대한 사람들의 삶을 연구해 보면 그들은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충분히 보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것도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 이런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다 알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908번. 이건 긴 모양입니다. 표현도 많습니다. 자, from deep within은 속 깊은 데서 덩어리 표현으로 가셔야 됩니다. from deep within. in essence는 본질적으로, take off는 뭐뭐를 벗다. 자, warped는 뒤틀린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shatter는 산산이 부수다. insist 주장하다. try는 뭐뭐를 입어보다. In her letter, Linda thanked Rebecca from deep within for in essence taking off her warped glasses, shattering them against the floor, and insisting she try on a new pair of glasses. 조금 어려울 수 있을까요? 그녀의 편지에서 린다는 레베카에게 감사했어요. 속 깊은 데서 본질적으로 그녀의 뒤틀린 안경을 벗겨준 것에 대해서 그 안경을 땅바닥에 내팽개쳐서 산산이 부숴준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녀가 새로운 안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 정도로 가셔야겠네요. 전치사, 명사, 주어, 동사. 자, 얘가 목적어가 되겠죠. 레베카에게. 자, 보시면 thank, a, for, ing가 연결이 되잖아요. 뭐뭐 한 것에 대해서 A에게 고마워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린다는 레베카에게 속 깊은 데서 다음과 같은 것에 대해서 고마워했습니다. 편지에서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in essence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잘 보세요. 자, 전치사 for의 목적으로 동명사 덩어리가 하나가 연결되어 있고요. 컴마 다음에 다시 동명사 덩어리가 연결되어 있고요. 컴마 and 다음에 다시 동명사 덩어리가 큰 틀에서 세 번째 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insisting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여기에는 대시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장, 명령, 제안, 요구 등등의 명사, 형용사, 동사가 나올 때 대절 속에서는 should 동사 원형이 기본으로 쓰일 수 있는데 이때 should가 생략될 수 있다고 그랬죠. she try 이거는 연결상 말이 안 됩니다. 현재형이라면 she tries가 돼야 되고 과거형이라면 she tried가 돼야 되는데 she try 전혀 생뚱맞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는 should가 생략돼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보셔야 하는 아주 복잡한 구조의 문장이었습니다. 의미는 할만할 것 같아요. 그녀의 편지에서 린다는 정말 속 깊은 데서 레베카에게 다음과 같은 것에 대해서 고마워했어요. 본질적으로 그녀의 잠깐만요. 여기 보죠. 뒤틀린 안경을 벗게 해준 것에 대해서 그 안경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산산이 부숴버린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녀가 새로운 안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해준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마워했다는 뜻이 되겠죠. 고정관념이긴 한데 딱히 이런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아주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쓴 공부벌레가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야, 너 뭐 이런 안경을 써? 그 안경을 확 벗기더니 땅바닥에 확 내동댕이 치고 야, 너 새로운 안경을 써야 해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안경을 바꾸고 나서 왠지 또 자신감도 생기고 일도 잘 되다 보니까 뭔가 인생 전반적으로 개선이 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고마워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저의 예상이고요. 여러분들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들어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기출 문제와 관련돼서 이 모든 문장을 딱딱 설명을 해드리면 좋은데 저는 그냥 이 문장 내에서 의미 파악을 하는데 최대한 초점을 맞췄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연결해서 설명을 드린 적도 있긴 한데 여러분의 경우에도 이 문장 내에서 의미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시고요.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기출 문제를 항상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909번으로 가죠. 이것도 긴 모양입니다. Doctors Without Borders, 국경 없는 의사회의 광고로도 많이 나오죠. 자, Forefront는 최전선 선두가 되겠습니다. Emergency Healthcare는 응급 의료 서비스가 되겠고요. Endemic Disease는 풍토병이 되겠습니다. Doctors Without Borders, also known as Medicines Sans Frontiers or MSF, is at the forefront of emergency healthcare as well as care for populations suffering from endemic diseases. 국경 없는 의사회는 또한 이것으로 알려져 있는 최전선에 있습니다. 응급의료 서비스에도 사람들의 치료 혹은 보살핌뿐만 아니라 풍토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게 구조가 복잡해가지고 의미파악 일단 이렇게 해드릴게요. Doctors Without Borders가 얘가 문장의 주어가 되겠고요. 잘 보세요. 컴마 사이에 also known as가 있어요. 이거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A.K.A라고 하잖아요. AKA 또한 이것으로도 알려져 있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설명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얘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렇게 대문자가 있으면 이러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건 잠깐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Medicines Sans Frontiers 다음에 or가 붙어 있는데요. 이때 or는 동격입니다. 선생님 or가 동격으로도 나오나요? 우리 동격 얼마 안 남았거든요. 가끔 이렇게 or가 동격으로도 쓰입니다. Medicines Sans Frontiers입니다. 앞 글자만 따서 MSF 같은 거 동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전반적으로 다 동격입니다. 얘도 동격, 얘도 동격. 그렇죠? 큰 주어 삼고요. 그리고 나서 동사 갑니다. 선생님 얘 복수인데 그게 아니라 얘는 이름이잖아요. 덩어리로 보시고 단수로 받아준다. 자,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인데 자, as well as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에 게 as인데요. 뒤에 B부터 살짝 봅니다. care for populations 여기까지 가고요. 자, 명사 다음에 현재 분사 덩어리가 이렇게 묶여서 수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어디가 A고 어디가 B일까요?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같은 구조 명사를 찾는 거니까 emergency health care가 A가 되겠고요. care for populations suffering from endemic diseases가 B가 되겠습니다. 이 전치사의 목적으로 1번, 2번인 상태가 as well as로 붙겠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죠? 얘가 B죠. 그리고 얘가 A가 되겠습니다. 말하면서 하다 보니까 또 이렇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됐네요. 그러면 풍토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구가 여기 사람들로 보셔야겠죠. 사람들에 대한 치료나 보살핌뿐만 아니라 응급의료 서비스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겠죠. 자, 앞에서부터 다시요. 국경 없는 의사회 또한 Medicines Sans Frontier 또는 MSF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런 국경 없는 의사회는 풍토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나 보살핌뿐만 아니라 응급의료 서비스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 910번 되겠네요. 자, executive는 경영진, combine은 결합하다, lobbyist는 로비스트가 되겠습니다. politician, 정치인, reception은 reception이나 축하 연회를 보시면 되겠고요. state occasion은 국가 행사가 되겠습니다. banquet은 연회가 되겠고요. This is why executives regularly combine business meetings with meals, while lobbyists invite politicians to attend receptions, lunches, and dinners, and why major state occasions almost always involve an impressive banquet. 이것은 경영진들이 정기적으로
업무 회의를 식사와 연결시키는 이유입니다. 로비스트들이 정치인들로 하여금 리셉션, 점심 그리고 저녁에 참석하도록 초대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주요 국가 행사가 거의 항상 인상적인 연회를 포함하는 이유입니다. 긴 호흡으로 이렇게 해석해 드릴게요. this가 주어 비동사 나와 있고요. 잘 보세요. 의문사 절이 보어 자리에 하나, 컴마 다음에 의문사 절이 또다시 보어 자리에 두 번째, 그리고 and라는 접속사 다음에 의문사 절이 세 번째로 이렇게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문사절은 명사절이기 때문에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고요. 보어 자리에 세 개의 y 의문사 절이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보셔야겠네요. 자, 각각 하나씩 들어가서 구조를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제아케리베스가 주어, 부사, 동사, 비즈니스 미팅스가 목적어, 전치사, 명사. 두 번째로 가시면 러비스트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투부정사가 나와 있고요. 투부정사의 목적어 1번, 컴마, 목적어 2번, 컴마, and 마지막 거 나오겠죠. 목적어 3번. 자, 이때 and는 여기 연결된 게 아니죠. Y 구조니까 1, 2, 3번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시 major state occasions가 주어, 부사 건너뛰고 동사, an impressive banquet이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얘는 직역을 하게 하면 이것은 이유이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자연스럽게 할 때 this is why나 that is why는 그래서라고 가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일단 직역하겠습니다. 이것은 경영진들이 정기적으로 그 업무 회의와 식사를 결합하는 이유입니다. 로비스트들이 정치인들로 하여금 리셉션, 점심, 저녁 식사에 참석하도록 초대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국가 행사가 거의 항상 인상적인 연회를 포함하는 이유라는 거죠. 자, 식사가 뭔가 업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영진들이든 로비스트들이든 주요 국가 행사든 이렇게 식사와 관련된 행사를 꼭 거의 항상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조금 어려웠던 구조일까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보이면 정말 재미있었을 겁니다. 우리 오늘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병렬 구조를 좀 봤습니다. 그동안에 틈틈이 봤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겠지만 이게 문장이 좀 길고 조금 더 복잡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멘붕이 살짝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 구조는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보이니까요. 기운 내시고 복습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 66강으로 갑니다. 유닛 66 동격을 살펴볼게요. 기출문장은 911번부터 925번까지 15개가 되겠습니다. 준비 잘해서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